영상에서는 동영상 유언을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 동영상으로 유언을 남기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딥페이크 문제가 없다면 유언을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편이 자필 유언 또는 녹음 유언보다 확실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한민국 민법에는 동영상 유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용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 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모두 5가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는 자필 유언, 두 번째는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는 공정증서 유언, 세 번째는 녹음 유언, 네 번째는 비밀증서 유언,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구수증서 유언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형식에서 벗어나면 아예 유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언자의 진위가 담겨 있어도 법률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민법은 유언은 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으로 촬영한 유언은 어디에 포함될까요? 네, 녹음 유언의 한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즉, 유언자가 진짜로 아들한테 재산을 줄 마음이 있었는데도 날짜를 얘기하지 않았다거나 증인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그 녹음 유언이 통째로 무효가 됩니다. 아무리 그 녹음에 유언자의 진심이 담겨 있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동영상 녹음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유언이 민법상 녹음 유언으로 분류되므로 반드시 녹음 유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녹음 유언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이는 민법 제106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호리를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그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언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자신의 이름과 유언 작성 날짜를 말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의 내용도 말로 해야 하죠. 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말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남겨둬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례에서 문제가 생긴 사고 사례들을 보면 이 요건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유언자가 유언 당시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유언자가 당시 유언의 내용을 직접 말로 하지 않았고 옆에 있던 사람이 한 질문에 단순히 예 이렇게 대답만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전체 내용을 들어보면 유언자가 증인과 다른 사람의 반복된 질문에 유도되어 예라고 답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 옆에 녹음기를 켜놓고 아버지, 이 재산 아들 주는 거 맞지? 재산 주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면 유언으로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 사안에서 법원은 유언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유언자가 진정한 의사로 유언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유언자가 동영상으로 유언하면서 아들에게 재산을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증인은 유언자의 여동생과 그 남편이었죠. 이 동영상 촬영은 유언자의 여동생이 했고 여동생이 남편이 증인으로 유언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영상에서는 증인이 유언자를 처형을 하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유언을 무효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이 자신의 이름을 구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동영상 내용을 보면 그 증인이 망인의 제부라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인이 자신의 이름을 구술하지 않았으니 녹음 유언의 요건에 흠결된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유언자의 진위가 담겨 있었어도 이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 사연입니다. 이 녹음 유언에서는 변호사가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인 변호사가 녹음을 시작하면서 2016년 4월 18일 부산 모 대학교 병원 몇 층에서 유언자 홍길동님의 유언을 듣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언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유언자 말을 녹취하였습니다. 유언이 끝날 때 그 증인인 변호사는 유언을 마친 시간은 땡땡시 몇 분입니다. 2016년 4월 18일 땡땡시 유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유언의 효력이 있었을까요? 법원은 이 유언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유언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과 작성 일장을 말하지 않았고 증인이 작성 연원일을 묻거나 확인하는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인 제가 보기엔 유언자의 진위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유언의 유효 요건 하나 빠뜨렸다고 해서 유언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라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법이 유언의 효력을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그만큼 신중하게 또한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서 유언을 남기라는 뜻도 있으니까요. 그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유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반드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말로 해야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사연에서 본 것처럼 유언자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질문에 단순히 예, 응 이렇게 대답한 것만으로는 유언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언자가 반드시 자신의 이름과 유언을 하는 날짜를 분명히 말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연에서 본 것처럼 증인이 이를 대신해줘서 그 녹음 일자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자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유언 전체가 무효입니다. 세 번째, 증인이 자신의 이름을 말로 하고 유언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앞서 두 번째 사안에서처럼 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말로 하지 않으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유언의 요건만 보면 뭐 이렇게 어렵나 싶은데 이를 지키지 않아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니까 꼭 미리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동영상 촬영한 다음에 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효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유언을 다시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변의 법률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